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때때로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관해서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장님은 잠 잘 주무세요? 예, 비교적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잠을 몇 시간을 자야 정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게 얘기들을 하죠. 이게 잠을 못, 이게 하루 이틀 못 자고 그러는 거는 이제 간혹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뭐 저희 병원에 와서도 이제 수면제 처방해달라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네 병원은 그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면 병원을 찾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대개는 그 정도, 그 이상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만성 불면증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대략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보통 이제 받으시는 그런 정도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뭐 며칠 뭐 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불면증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면 아예 그냥 뜬 눈으로 새는 거예요.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뭐 그거는 매일매일 네, 말씀대로 얼마든지 그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휴식감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낮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 밤에 못 주무시는 거를 충분히 보충할 만한 어떤 그런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경우에 일단 불면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로는 대략 뭐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그렇게 되면 일단 불면증이라고 증상으로서의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낮에 피곤하다가 그 다음날은 그냥 또 골아 떨어져서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 문제가 그건 뭐 당연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개는 기본적으로 요즘엔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게 그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손쉽게 이제 구입해서 약간 먹고 그러는 경우인데 그런 거는 좀 몸에 해롭거나 일반인 같아 몸에 해롭거나 그러진 않나요? 먹어도 되나요? 네, 되게 약국에서 파는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요. 보통 그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항히스타민제들이거든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초창기 항히스타민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졸림 부작용이 심했던 근데 이제 그거를 수면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맞아. 옛날에는 감기약을 먹으면 되게 졸렸는데 요즘 감기약들은 안 졸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졸리는 부작용이 많은 약을 그렇게 쓰고 그러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신과를 찾으면 그럴 때는 이제 수면제를 주로 처방을 받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원인이 뭔가 굉장히 뚜렷해 보이는 경우, 예를 들면 우울증이 분명히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안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다든가 뭔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뭔가 그 밑에서 뭐가 이렇게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이렇게 수면제로 그냥 잠만 조절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면제보다는 이제 1차적인 어떤 원인에 대한 치료가 우선은 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불면증이 이제 되게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수면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는 수면제 처방을 하더라도 이제 수면제가 조금 2차적인 어떤 약물이 되는 거죠. 약간 내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서 그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불면증처럼 이제 오래 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에 대한 상담이 우선 가고 뭐 그런 약들도 먼저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반대로 그런 게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들이 오히려 이제 일반적으로 불면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그 지금 후자의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우울증이 심하거나 불안증이 심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뭐 며칠 못 주무셨는데 그게 이제 불면증으로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 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나 아니면 어떤 수면 습관하고 관련된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에 대한 고정관념? 그거는 어떤 예를 거죠? 들면 나는 뭐 7시간 무조건 자야 돼 혹은 8시간 자야 돼 뭐 이런 이제 그런 또 고정관념. 그래서 잠이 안 오면 계속해서 뒤척이게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눈만 감고 계속 누워만 계신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잠만큼 불면 사실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잠은 더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뒤척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뭐 일정 정도 일리는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10만큼 뒤척이면 그러면 그나마 잘 수 있는 조금 남은 잠도 거기서 10만큼 더 달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만큼 노력하면 100만큼 달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려고 노력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시간만 자도 안 피곤하고 괜찮으면 4시간이 뭐 적적이 되는 거고 내가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덜 잔 것 같으면은 뭐 그런 거니까 사실 그 시간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잠을 못 자면 뭐 되게 많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며칠을 못 자면 못 자서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날은 뭐 내가 오늘은 꼭 자야겠다. 그러면 뭐 약을 먹고 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 수면 습관? 그런 거는 이제 저도 그런 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카페인 같은 거는 먹지 말고 뭐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뭐 당연히 뭐 텔레비전이나 뭐 핸드폰 같은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게 잘 자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으시 머릿속에. 근데 그게 항상 성공적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불안도가 증가하면서 다시 더 잠이 줄고 잠이 줄면 지금 말씀 나눈 이제 그런 어떤 행동들에 집착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잠을 못 자서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못 자고 예. 그렇게 계속 되는 거구나. 그래도 그런 수면 습관을 그래도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지키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잘 자고 싶은데 12시에 뭐 커피를 2잔, 3잔씩 마신다. 사실 뭐 당연히 그거는 우리 몸에서 잘 잘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나는 카페인을 먹어도 잠을 잘 자. 그렇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몸에서는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겠죠. 일정 정도는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혀 문제가 없고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사실은. 저는 제일 문제가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기 전에 뭐 뉴스도 이렇게 뭐 흥미롭지도 않은데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제일 안 좋은데 그걸 끊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특히 요즘 사람들은 저도 많이. 가끔 핸드폰. 그리고 그 수면제 하면 항상 그 중독, 약물 남용, 뭐 수면제를 많이 먹어서 뭐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살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고. 근데 그렇게 막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푹 자는 건가요? 제 생각엔 두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면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그죠? 얘는 그냥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맞아. 수면제 입장에서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같은데 많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 심한데 우울증 치료는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수면제만 계속 드시는 경우에 그거는 증상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면제 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의뢰해서 약물 치료를 해봐도 상당수의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수면제를 안 드시면 못 주무시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수면제는 드시는데 우울증 약은 좀 드시다가 이제 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면제 양이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생활 습관이나 생각하고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일 이상적인 치료는 그냥 몸에다 맡겨두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몸에다 맡겨두기가 어렵고, 몸에다 맡겨둔다는 거는 그냥 피곤하면 자고 다 피곤하면은 그냥 리듬대로. 근데 1차적인 아까 말씀드린 분명 그런 원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리듬이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듬대로 맡겨둘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고, 1차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아지면 그때는 그냥 몸의 리듬대로 놔두면 되게 알아서 우리 몸이 자게 돼 있는데, 뭐 7시간 자야 돼, 8시간 자야 돼,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계속 뒤척인다든가 아니면 노력한다든가, 그 잠은 그것만큼 분명한 건 없어요. 노력하는 만큼 깨게 돼 있어요. 노력이 배신을 어떻게 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막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별로. 그렇죠. 예, 엄청난 노력을 하는 만큼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가 어려운 거는 그 노력하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는 순간에 불면증은 해결이 되는데, 그래요? 예, 그거를 포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졸리면 누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시나 11시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새벽 2시가 됐는데 내가 못 자고 있는데 다시 돌아다니면 그러면 이제 새벽 서너 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7시, 8시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해야 되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워서 정말 텔레비전 끄고 핸드폰 끄고 그래도 그냥 뜬 눈으로 그냥 계속 꺼벅꺼벅꺼벅꺼벅 그렇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면 어떡해. 왜냐면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밤새 사투를 벌이다가 그 엄청난 사투거든요. 그 뒤척이는 거,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보셔서 대부분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사투기 때문에 누워서 혼자 사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내 몸하고 어떤 면에서 내 머리하고 3시간, 4시간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잠 시간이 줄어서 굉장히 내가 낮 동안에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피로의 한 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한 10%, 20%? 70%, 80%는 그 싸운 나의 사투 때문에. 밤 동안에 그 엄청난 사투 때문에 사실 그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고, 그 사투만 좀 덜 버려도 되게 낮 동안에 훨씬 덜 피곤하죠.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대부분 불면증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결국에 낮 동안에 내가 잠 몇 시간을 자든지 다음날 이제 덜 피곤한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 피곤의 7, 80%는 이제 그런 사투가 원인인 경우들이 많고,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거군요. 잠의 그런 그 질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포기하면 뭐 3시간 정도를 잔다. 그냥 몸의 리듬대로 포기하나? 맡겼을 때, 몸의 리듬에 맡겼을 때 3시간을 잔다. 근데 누워서 뒤척이거나 저기라면 이제 3시간도 못 자게 되는 거죠. 2시간, 1시간 자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잠이 안 올 때는 노력하면 왠지 잘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렇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쏘고 계세요, 밤마다. 혼자서 다들. 혼자서. 그게 이제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술을 한 잔씩 마시거나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시면은 사실 수면 질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을 자가지고. 일종의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뇌 쪽에 있는 이제 그 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뇌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 대뇌 피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뇌 기능들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이 억제하는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뇌 안에서 어떤 면에서 뇌 안에 깊숙한 그 뇌 활동에 있는 신경들이 활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그 우리가 수면하고 관련된 신경들은 뇌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 안에 있는 깊숙한 신경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이렇게 활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성이 되는 거죠, 자는 동안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깊은 잠이 있고 얕은 잠이 있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자긴 자는데 어쨌든 골아떨어져서 이 얕은 잠만 자서 깊은 잠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피곤하고
그리고 새벽에 깨고 술 마시고 예. 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잤는데 오히려 더 일찍 깨고 그러는 게 조금 있긴 하죠. 나이 들어서 일찍 깨는 건가? 뭐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죠. 그 술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꿈을 많이 꾸게 되거든요. 대개는 그 우리 꿈의 95%는 얕은 잠에서 꾸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가지 근거 중에 하나죠. 제 꿈이 많아지는 게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자게 되면 지금 수면이 얕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전에는 분명히 내가 되게 푹 자고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꿈을 많이 꾸거든요. 뭐 누워요. 누가요? 아니 술을 줄여야 되나 지금? 술도 그렇고. 술을 줄여야 되고. 나는 저기 선생님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빙성 있고 믿음이 가는 게 20대 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의대생인 시절에 막 낮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제 밤에 되게 수면이 부족하고 그러면 정말 다들 잠을 못 자서 안달이었는데 정말 20대를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잠 잘 주무시냐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자신 있게 참 잘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상하다. 그렇게 원래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전에 막 잠 잘 못 자고 막 불면증 심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잠을 잘 잔다고 그래서 놀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신빙성이 네, 뭐제 경험, 이 상당수는 제 경험담이죠.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잠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런 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오늘 저 큰 깨달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환자들 분들 중에서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염들이 있거든요. 뭐 칸디다도 생기고, 뭐 헤르페스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면서 선생님 뭐 가려워서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밑에 이제 들여다보면서 잠 잘 못 주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신체 반응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찾아오시면은 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런 잠에 대한 그런 무슨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이제 바꿀 수도 있겠고, 뭐 수면 습관을 뭐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면 병원을 찾아오시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강 원장님 강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뉴욕 정신의학과 강은호 원장님과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되게 이제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 건데, 고생이 힘들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라면 그냥 뭐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병원을 또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점점 익숙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까 뒤에 부분 저기 더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좀 해주세요.